자, 미국 영화는 흔히 막대한 제작비를 통한 화려한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그 우월성, 우수함이 돋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수많은 마블과 DC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많은 스타 배우들이고, 그 스타 배우들은 대부분 뛰어난 연기력을 보유한 인물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들이 훌륭한 연기를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탄탄한 스태프들, 뛰어난 각본가와 연출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헐리우드라는 공간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엉터리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The Last Fullmeasure라고 하는 이 전쟁 영화, 제작비가 2천만 불 정도의 일종의 이제 중예산, 중저예산에 해당되는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영화의 모습들은 바로 미국 영화가 과거 잘 보여줬던 현실의 재현, 그 다음에 증언, 그동안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비록 소재 자체는 베트남전의 무공훈정을 다루고 있는,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실존 인물이 저평가받았던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원했던 그런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동감할 만한 소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 전쟁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라스트 풀메저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주는 소재는 우리에게 또 많은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 영화의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 라스트 풀메저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99년이고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전 당시에 그 공군의 구조대원이었던 윌리엄 피첸바거라는 인물이 베트남전 당시에 이제 미군이 겪었던 가장 비참한 전투 상황이었던 에블린 전투 상황, 그 속에서 약 300번의 구조 임무를 수행해서 60명의 전우를 구출한 후에 전우들, 그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전사하게 되었고요. 그 전사했던 피첸버그에게 당시 당국은 조금 무공훈단 한 단계 낮은 훈장이 주어졌고, 그때 당시에 이 피첸버그의 도움을 받았던 생존자들이, 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그 사건이 이제 그 첫 번째 훈장 수여가 일어난 다음에 약 3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피첸버그의 아버지가 암투병 중에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인 피첸버그의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그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얘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제로 이제 영화의 포스터에 보이는 그런 그 전쟁 당시의 활약상, 피첸버그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기보다는 바로 이 30여 년, 1999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 전쟁의 많은 피해 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거나 과거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들이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기울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그래서 99년도에 펜타곤에 있는 공군 소속의 변호사 스콧 허프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영화는 이제 이 스콧 허프만이라고 하는 인물, 세바스찬 스테인이 연기를 하는데요. 세바스찬 스테인은 누구냐 하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마블 영화 시리즈의 윈터 솔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세바스찬 스테인이 연기하는 스콧 허프만이라는 인물은 사실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첫 장면은 허프만이 워싱턴에서 자신의 부인과 꽉 막힌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제 임신 검사를 하던 와중에 상사의 연락을 받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출세적 욕망이라든가 이제 세속적인 성공에 이제 굉장히 집착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물론 그렇게 아주 눈이 벌게는 정도로 그런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세속적 성공에 집중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사실 이 스콧 호프만이 자신에게 큰 득이 되지 못하는 이런 조사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드러낸 장면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지고 이제 일종의 상사의 지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이 에블린 전투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피첸버거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전우들을 그 과거의 이제 생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생존자들이 일종의 이제 헐리우드의 명배우들의 열정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가 만나는 첫 번째 인물은 과거 이제 80년대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의 수상자이기도 했고 마블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윌리엄 허트가 연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톰 툴리라고 하는 당시 이제 같이 동료를 근무했던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존자 중에서 자신을 비겁하다고 회고하는 레이 모트 역할을 에드 해리스가 연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소대장이었고 전투를 이끌었으나 비밀을 숨기고 있는 인물로 사무엘 L. 잭슨이 빌리 사코다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시절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헐리우드 남아있는 최고령급의 명배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프랭크 피첸버거 즉 전사한 피첸버그의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외상 호스테스 장애를 맡고 있는 지미 버 역의 피터 폰다입니다. 피터 폰다는 이 영화를 거의 이제 유작으로 해서 사망하셨고요. 이 영화에서 그의 이제 아주 공허한 전쟁 후에 돌아와서 매우 시달리고 있는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한 인물의 연기를 아주 실감나게 연기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좀 뜸한 모습이었는데요. 존 세비지가 명상 활동을 하면서 전쟁의 기억을 지워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이미 매디건이 이제 피터 폰다의 곁을 간호사 출신의 부인인 노나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로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헐리우드의 한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는 상당히 뛰어난 배우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쟁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이제 물론 젊은 배우들이 재현을 합니다. 전쟁 당시의 상황들을 각자의 기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당시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실제로 이미 이제 전쟁 당시 전사했지만 큰 활약을 했던 피첸버그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는지 아무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전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인들의 입장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전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전은 분명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잘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아니죠. 하지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전쟁에 참여했던 과거의 그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병사들은 자기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던 것 간에 자기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 그 다음에 생가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했고 국가는 그들의 상처밖에 없는 그들의 기억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겪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처를 보듬지 못하면 보듬거나 그들의 상처를 떠안지 못했을 경우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스콧 호프만이라고 하는 일종의 영화의 첫 장면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속물적이었던 이렇게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조금씩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 인물들을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존재들에 대한 그런 존재들의 희생에 대한 그런 존중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라스트 풀 메저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는 토드 로빈슨이라는 감독이고요. 그전에 개봉했던 팬텀 라스트 커맨더 같은 좀 진지한 영화들을 감독했던 각본가 겸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라스트 풀 메저는 어쨌든 전쟁에 대한 스펙타클성을 보이려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 전쟁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헐리우드 어떻게 보면 영화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 소재를 매우 설득력 있게 만들어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훌륭한 배우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만한 많은 구석이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라스트 풀메저에 대한 간단한 제 감상평이었습니다. 소마 50일이었습니다.